안녕하세요. 해저마을 DLC를 준비하는 미나유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월에 포코피아 해저마을 DLC가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해저마을을 완벽하게 맞이하기 위한 나름의 거대한 준비로 해안마을을 한번 꾸며보려고 닌텐도를 켰습니다. 해저마을 나온다면서 왜 물 위를 꾸미냐고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눈치채셨습니다.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인 명분 맞습니다. 원래 컨텐츠는 명분 싸움이거든요. 오늘 작업할 구역은 해안마을 중에서도 거대하지만 귀여운 이끼만보가 서식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지형이 경사져 있고 바로 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국내 명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놀러갔을 때 참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알록달록한 감천문화마을의 계단식 뷰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코피아 특유의 아기자기한 감성에 마 내가 누구 소장이라 의 부산의 소울을 한 스푼 넣어서 감천문화마을 뷰를 한번 구현해볼까 합니다. 포코피아의 감천문화마을을 짓기 전에 사실 엄청난 밑작업과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라치 이벤트가 새로 열렸잖아요. 이런 한정판 이쁜 아이템들은 또 싹 쓸어와야 제맛이거든요. 근데 이번 이벤트 시스템을 만든 개발자분 저랑 면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벤트들은 그냥 꿈섬에서 재료만 대충 모아오면 교환해주는 아주 깔끔하고 간편한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제 덩굴 재료를 써서 일반 소원 종이를 직접 제작한 뒤에 고민이 있는 포켓몬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걸 쥐어주고 걔네들의 귀찮은 부탁까지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비로소 빛나는 소원 종이를 뱉어내는 극악의 상부상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노동이라 그런지 양심은 있었는지 포켓몬 부탁 딱 한 개당 지라치 아이템 한 개로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1차 빡침이 옵니다. 저는 처음에 멍청하게도 덩굴로 만든 이 빛나지 않은 일반 소원 종이만 있으면 바로 템으로 바꿔주는 줄 알고 시작부터 대량 생산을 해뒀단 말이죠.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 컬렉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포켓몬 녀석들의 민원을 일일이 들어줘야만 빛나는 종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엄청난 귀찮음과 함께 빠른 손절 타이밍이 번쩍 켜졌습니다. 이 수많은 포켓몬들의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간 감천문화마을은커녕 오늘 밤샘 확정이었거든요. 딱 아이템 종류별로 교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빛나는 종이 한 장씩만 귀찮음을 무릅쓰고 얻어내고 나중에 포켓메탈로 가구를 복사해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하나씩 얻자마자 저는 마을에 고개를 푹 숙이고 고민하고 있는 포켓몬들이 보여도 아주 철저하게 모르는 척 눈을 마주치지 않고 쓱 지나쳤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지라치 이벤트 말고도 사실 이번 꾸미기를 위해 영혼을 갈아 넣은 거대한 준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물감 수급인데요. 포코피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놈의 흰색이랑 검은색 물감은 철저하게 확률로만 나오는 악랄한 운빨템이라 다른 색깔들에 비해 재고가 항상 턱없이 모자랍니다. 특히 흰색 물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흰색과 검은색 물감을 무한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봤더니 글쎄 백지마을 환경 레벨을 10레벨까지 찍으면 상점에서 흰색 물감을 무제한으로 팔기 시작한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딱 그 백지마을 하나만 10레벨을 안 찍어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백지마을 환경 레벨을 올리기 위한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라치 이벤트로 포켓몬들 민원을 들어주다 도망쳤는데 이번엔 마을 환경 미화 민원을 셀프로 들어주고 있네요.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 넣은 끝에 겨우 백지마을 10레벨을 달성하고 마침내 감격스러운 물감 무제한 구입권을 뚫어냈습니다. 자, 뚫었으면 이제 뭐다? 돈을 미친 듯이 쓸 타임이죠. 혹시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린 클라우드 섬의 뮤스테프를 활용해 무제한으로 돈 버는 법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오른쪽 위에 뜨는 카드 영상 참고해주세요. 바로 그 기적의 트릭을 소환해서 뮤스테프를 미친듯이 찍어내며 돈을 거의 창조 수준으로 복사했습니다. 이번 물감 대란을 겪고 나니까 이 돈 복사 트릭이 제 포코피아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이 복사가 되니까 물감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밑작업을 다 끝내고 드디어 이끼만보가 서식하는 해안가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절벽들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다시 보니까 계단식 절벽이 아닌 무슨 대자연의 수직 절벽 그 자체더라고요. 사실 이 포코피아에서 절벽을 깎는 건 손가락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대공사라 웬만해선 안 하려고 피해 다녔는데 이번 감천 문화마을 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온몸으로 절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구리 컨트롤을 조심하면서 벽을 깎아내고 있는데 라이브를 보시던 민들레 한 분이 채팅창으로 정보 제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에너지 총량 늘려주는 거 그거 왜 구매 안 해요? 네? 에너지 총량 늘려주는 거요? 전 포코피아에 그런 게 존재하는지조차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오, 아무도 안 알려주길래. 아니 이거 유튜버가 시청자보다 이렇게 정보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포인트업을 상점에서 싹 구매해서 풀강을 때려두면 전체 PP가 거의 2배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남들보다 2배 적은 PP를 가지고 셀프로 하드모드를 켜서 섬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대신 이 업그레이드에 잔인한 부작용이 하나 있었는데 전체 PP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생당근으로는 PP가 반밖에 안 차더라고요. 무조건 요리기구로 정성스럽게 연상한 음식을 먹어야만 PP가 끝까지 풀충전이 됐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정성껏 운영해온 당근 농장이 완벽하게 실직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신 농장 운영하느라 잔뜩 쟁여뒀던 나뭇잎 재고들을 털어서 비상식량용 플레이 샐러드를 왕창 연성해줬습니다. 우선 이 구역의 터줏대감이 이끼만보의 주변부터 먼저 꾸며주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끼들이 아주 수분 촉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주변에 맑은 호수를 파고 호수 밑바닥을 꾸며줬습니다. 이때 소소한 꿀팁이 있는데 호수 안에 블록 2개를 부수고 그 자리에 야자수 나무를 심어주면 보시다시피 호수 안에 수정식물이 자라난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저는 뼛속부터 자연풍 유저라 그런지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이런 초록초록한 자연물을 만드는 작업이 훨씬 체질에 맞고 재밌더라고요. 단뷰까지 꼼꼼하게 체크해가며 한밤중에도 은은하게 예뻐 보이도록 빛나는 버섯들을 주변에 듬뿍 얹어줬습니다. 그렇게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왔던 건물 올리기 시간이 이끼만보 주변이 완성되면서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감성은 가지각색의 컬러풀한 건물들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마다 색감을 아주 다양하게 써보려고 하는데요. 건물을 가로로 넓게 짓지 않고 위로 길쭉하게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창문도 여러 개 내주고 지붕도 건물 색에 맞게 매칭하면서 뒤쪽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계단식 밀집 구조로 건물을 착착 쌓아 올렸죠. 그런데 순조롭게 흘러간다 싶더니 역시 포코피아는 절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 어떡해 아 왜 모자란데 이 회반죽 벽이 조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블록인데 하필 제가 평소에 조개를 많이 모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다시 바닷가를 뒤지며 조개 재료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언제 모아 아 사진 찍으면 되나? 진짜? 포켓메탈로 사진을 찍으니까 어라? 진짜 복사가 되길래 신나서 당장 복사했고요. 채팅창에 집당지성이 만들어낸 이 참신하고 위대한 재료 수급법에 완전 흥분해서 복사한 조개들을 가지고 회반죽 벽을 제작해봤습니다. 네, 포코피아가 그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상 이게 재료용 진짜 조개를 복사한 게 아니라 그냥 조개 모양의 전시용 DP 상품을 복사한 걸로 판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사한 81개의 가짜 조개들을 재료로 써먹으려면 땅바닥에 81번 설치했다가 가방으로 다시 줍는 이 눈물겨운 인형극을 81번 반복해야 인벤토리에 진짜 재료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작으로 만든 블록은 그냥 사진 찍어서 포켓메탈로 바로 다이렉트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제발 저처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바보짓은 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포켓메탈만 생으로 81개 날려버리고 얻은 값비싼 교훈 덕분에 이미 완성해둔 회반쪽 블록을 얌전하게 사진 찍어 복사하며 무사히 자재 수급을 마쳤습니다. 멍청함의 대가는 늘 달콤 쌉싸름하네요. 우여곡절 끝에 수급한 각양각색의 벽 블록들을 이용해 알록달록하게 건물을 드디어 다 쌓아 올렸고요. 낮뷰뿐만 아니라 밤에도 살아나는 은은한 야경을 만들기 위해 전기를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이어서 실내 조명들을 다 밝혀주었습니다. 아 참고로 실내 인테리어는 과감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외관이 예뻐 보이도록 오직 조명만 이어줬어요. 왜냐고요? 계단식 뷰를 살리겠다고 위로만 좁게 쌓아 올렸더니 가구 하나 놓기에도 집이 너무 좁더라고요. 네, 안쪽은 들어갈 수도 없는 실용성이라곤 단 1%도 없는 철저한 외관용 보여주기식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원래 꾸미기의 완성은 실용성이 아니라 허세와 감성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힘들게 구해온 지라치 아이템 중에 별 벽장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기특하게도 전기를 따로 이어주지 않아도 밤이 되면 야광 스티커처럼 스스로 은은하게 빛을 내더라고요. 낮에 봤을 때는 파스텔톤의 동화풍 느낌이 낭낭한 아이템이었는데 밤에 보니까 이 마을의 야경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야경템이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제 DNA에 흐르는 맥시멀리스트 본능을 깨워서 주변 지형이 아주 꽉꽉 차 보이고 풍성해지도록 디테일을 아낌없이 배치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에 찾아올 대망의 해저마을 DLC를 미리 대비해보는 해안마을 꾸미기 완성본 보러 가시죠.
다가올 8월 해저마을 업데이트를 조용히 준비하면서 시작한 작업인데 개인적으로는 꽤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꾸민 해안마을의 화사한 낮과 은은한 밤 중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8월 해저 DLC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